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1417년부터 1468년까지 51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위는 1455년부터 1468년까지 38살에 즉위를 해서 13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형은 이제 문종이죠. 형이 문종의 아들인 단종, 조카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왕이 세조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된 게 1455년이고 이 왕이 되기 전에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던 김종서 장군, 그다음에 이제 그 정승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다 처치를 하고 스스로 권력을 잡게 되고 왕이 된 거죠. 세조가 1452년에 35살 때 그때 이제 그 계유정난 1년 전이죠. 형인 문종이 죽고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를 하자 아버지인 세종과 형인 문종이 왕으로 재위 시에는 조용히 지내던 이 수양대군이 한 살 아래인 동생 안평대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하고 이제 셋째 아들은 그러니까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둘이 이제 한편이 되어서 조정의 대신인 김종서, 황보인, 그 영의정이죠. 황보인, 그다음에 이제 장군이 김종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결탁을 해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을 하자 이 그 둘째 아들인 이 수양대군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의 그 신복들 책사들인 한명의 권람 등을 이제 끌어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력 팀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죠. 수양대군의 책사인 권람이 한명회를 수양에게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 세력을 모으던 수양의 동생인 안평대군의 책사인 이혈로도 한명회를 안평대군에게 추천을 했지만은 한명회가 안평대군한테 안 가고 수양대군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이고 안평대군은 이제 셋째 아들 이렇게 돼서 이제 둘째 아들 편을 든 거죠. 책사 한명회는 정보전을 주장합니다.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양대군의 반대편인 안평대군,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는데 이들은 결국 서로 이제 그 안평대군 쪽하고 수양대군 쪽하고 이제 서로 이제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날짜를 전부 다 서로 알았어요. 어떻게 정보를 입수를 해서. 하지만 이 거사라는 거는 정보전이고 속도전입니다. 결정을 했으면은 과감하게 신속하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안평대군이 이제 꾸물쭈물한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이제 막 신속하게 한 거죠. 똑같이 이제 그 정보를 알았는데 불구하고 누가 행동을 과감하게 했느냐, 신속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천재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군은 결정을 했으면 밤을 새워서 신속하게 공격하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중요하다. 머뭇거리거나 연기하거나 우물쭈물대다가 망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수양이 결정하고 말합니다. 적들이 알았더라도 그들이 회의를 하는 데는 3일이 걸리고 또 계획을 하는데도 3일을 걸리고 약속을 하는데도 3일이 걸리고 전체 9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9일 내에 우리가 빨리 처리하면 된다. 입조심들 하고 비밀을 유지를 해라. 말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귀신이 알게 되고 누가 이제 엿든다 이죠.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누가 이제 도청을 한다든가 이제 도청하는 거죠. 도청을 한다든가 어디 숨어서 듣는다든가 첩자가 있다든가 하니까 말 조심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밀을 유지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더라도 귀신이 알아듣는 귀신이 알면은 결국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고 당시 권람의 정자 수양대군의 측근인 권람의 정자가 남산 지금의 이제 남산이죠. 그 당시에는 목멱산이었는데 목멱산의 이제 청합동 후조당에서 모여서 이 수양대군 표들이 이제 거사를 논의를 했는데 청합동은 남산의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한옥마을이 있는 곳이고 충무로역에서 가까운 곳이 이 청합동이 되겠습니다.
청학동은 경남 하동군 지리산 서쪽 기슭에도 있는데 여기에 청학동은 서울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학동은 남산에서 가장 으슥한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한양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한양 5경으로는 청학동, 삼청동, 인왕동, 백운동, 쌍계동 이렇게 5개의 경치 좋은 곳을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치고 있었습니다. 1453년에 드디어 개유정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수양대군이 36살이 되겠습니다.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먼저 선수를 치게 되는데 단종의 섭정인 당대 최고의 실력가인 김종서를 찾아가서 단숨에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고 정권력을 잡게 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측근인 영의정인 황보인 등의 대신들을 처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1453년에는 이 당시 1453년에는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 메메드 2세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지킨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결국 로마 제국이 말망한 게 1453년이 되겠습니다. 1453년에 김종서의 참모인 이징옥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명부는 김종서의 억울한 죽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그러고서 자기는 칭제하고 권하니까 자기가 황제를 칭하고 대금제국이라고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만주의 오국성에서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저 북쪽에 이제 만주 쪽에서 이제 여진족들을 데리고 이징옥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수양대군이 이제 거사를 하니 개유정난을 일으키니까 하지만은 이징옥이는 결국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말게 되겠습니다. 1453년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교차하는 지역이며 서방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보루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메메드 2세에게 함락된 역사적인 해가 됐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비잔틴과 터키 이쪽이 전부 이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멸망을 하고 이슬람인 오스만 튀르크가 이쪽을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되는 해가 됐습니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2세는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10만 대군이 성을 지키던 그리스의 병사 5,000명과 이탈리아 용병 2,000명을 전부 전멸을 시키고 이기죠. 그렇지만은 이거 뭐 10만 대군이 공격을 해서 7,000명을 이기는데 2개월이나 이 콘스탄티노플 이 성벽이 워낙 뭐 3중 성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거 지키는 명도 뭐 5,000명밖에 7,000명 그리스 병사 5,000명, 이탈리아 용병 2,000명에서 뭐 7,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함락을 하는데 10만 대군이 2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성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중세가 끝나고 암흑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관하던 암흑시대인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적인 안평대군 바로 밑에 동생 셋째 아들 안평대군과 김종서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게 됐어요. 그는 영의정으로 취임을 하고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임을 하고 병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을 하고 단종을 섭정을 하게 1453년에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455년에는 이제 결국 한 2년 지난 다음에 단종을 이제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노상군으로 강등시켜서 영을 이제 귀영을 보내서 이제 사형을 죽이고 지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한 거죠. 그 수양대군의 측근으로는 권람 한 명에 그다음에 집현전 학사인 그 문관들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홍달손 이런 사람들이 측근이 되겠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인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그 사육신이죠. 단종 복위 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육신, 생육신 활동으로 그들을 탄압하던 세조는 말년에는 김종직 등 살인파들을 다시 중용을 해서 훈구파 대비해서 이제 살인파 다시 이제 학자들을 또 이제 말년에 이제 또 이제 중용을 하죠.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는 과연 행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1454년 10월 10일 세조는 개유정난으로 김종서와 그의 아들인 김종서의 아들인 김승규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친동생인 이제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죽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까 만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은 일은 다 틀리게 된다. 군사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의견 듣고 이럴 필요가 없고 어떻게 결정하면은 신속하게 때리는 즉시 때리고 그다음에 보는 게 이긴다 이기죠. 그래서 수양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양의 부인으로는 정의왕후가 수양의 부인이겠습니다. 정의왕후가 이제
수양이 수양대군 세조가 죽은 후에 7년 동안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을 이제 섭정을 하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세조가 죽은 후에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예종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종, 손자죠. 이거를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7대 왕이고 이제 8대 왕은 예종이고 그다음에 9대 왕은 성종인데 그 예종의 엄마가 되고 성종의 할머니가 됐죠. 그래서 이 두 왕들을 섭정을 한 게 이제 수양대군의 아내인 정희 왕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희 왕후가 아주 여장부라서 수양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수양에 나가서 싸워라 하고서 이제 할 정도로 강한 여자가 바로 이제 수양대군의 마누라 정의왕후가 되겠습니다. 계유정난 때 수양을 반대하던 친동생인 여섯째 아들 세종의 여섯째 금성대군은 그때 이제 28살이었고 세종의 후궁인 해빈 양씨와 함께 수양대군을 반대를 하고 단종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이 그 해빈 양씨는 당시 대비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일찍 엄마를 잃은 단종을 키웠으므로 단종편을 들다가 1457년에 사약을 맞고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 해빈양 씨를 이제 죽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태종의 후궁인 의빈 김씨 또한 어린 배의 다른 아들인 금성대군을 키웠습니다. 1455년 38살 때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15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양도받고 왕이 되었어요.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이후 3년간 단종을 허수아비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대군과 금성대군을 키워준 해빈양씨. 이 해빈양씨가 세종의 후궁이죠. 그 해빈양 씨를 유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450년 39살 때 왕이 된 지 1년 만에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를 합니다. 창덕궁에서 명나라의 사신 환영식에서 벼룬검으로 지명된 성산문의 아버지인 무장 성승과 유흥부가 한명회의 저지로 인해서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수양대군 살해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흥부는 세종과 문종이 총애하던 장군 무신으로서 중추원 동지사라는 벼슬에 있었습니다. 벼룬검은 특별 행사 때 국왕을 좌우로 병호하는 2품 이상의 무인이 벼룬검이 되겠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에서는 사육신인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이가 사육신이 되겠습니다. 당시 신숙주는 병조판소로서, 그러니까 병조판소는 이제 국방장관이죠. 명나라 사신 한성식에서 한 명의 제안을 받고 호위무사인 벼룬감을 세우지 않기로 하고 세조 암살 계획을 세운 성산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유흥부 이런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겠습니다. 1457년에 수양대군 즉위한 지 2년 후에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해서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한 후에 영월로 귀영을 보내고 이 운동에 관련된 친동생인 금성대군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수양대군 세군은 1468년 51살 때 납병이 걸려서 죽게 되겠습니다. 납병이 이제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어떤 51살 때 이른 나이에 문둥병, 한센병, 납병으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